수학2 오늘은 강의 8번째 시간으로 행렬 방정식 AX=B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고찰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우리가 이전에 배웠던 벡터들의 선형 결합에 대해서 선형 연립 방정식의 이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다뤄보겠는데요. 특별히 AX=B에서의 좌변 AX를 X 성분들을 가중치로 하는 A 행렬의 열벡터들의 선형 결합으로 간주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요. 선형 대수학에서 기본적인 차관점이 뭐냐 하면 이제 이 어떤 행렬과 벡터의 곱이 바로 이게 벡터의 1차 결합과 똑같다. 즉 여러분들이 벡터의 1차 결합을 바라볼 때 요거는 행렬과 벡터의 곱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되겠어요. 지난 시간에 벡터의 1차 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벡터의 1차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벡터가 이렇게 어떤 벡터들이 주어져 있을 때요. 뭐 V1에서부터 VP라는 벡터가 주어져 있을 때 어떤 새로운 벡터 Y가 이 주어진 벡터들의 가중치를 각각의 벡터에다가 가중치를 곱해서 더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벡터의 1차 결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벡터들을 앞에다 스칼라를 곱해서 더해 놓은 것, 그게 바로 벡터의 1차 결합이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그러한 벡터의 1차 결합이, 이게 벡터의 1차 결합이 바로 어떤 행렬과 그리고 벡터의 곱을 나타내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거에서는 이 행렬이 이제 A 행렬이 되고 계수 행렬이 되죠. 벡터는 어떤 미지수 X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의를 한번 볼게요. 정의. 자, A가요. A1, A2 해서 AN을 열로 갖는, 즉 열벡터, 컬럼 벡터로 갖는 M by N 행렬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A를 쓰면요. A를 쓰면 A는 이러한 행렬이에요. 첫 번째 열 벡터 A고요. 두 번째 열 벡터 A2고요. 이거는 이제 벡터입니다. 그래서 이게 몇 개까지가 있냐면 A가 M by N 행렬이기 때문에 열이 N개가 있어요. 그래서 A에 N까지 있는 이러한 벡터입니다. 그리고 X는 Rn에 속하니까 뭐예요? X의 성분의 수는 N개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요렇게 A가 있고 그 다음에 X가 있다고 하면요. 우리가 A와 X의 곱, 자, A와 X의 곱, 즉 A는 행렬이고 여기 X는 그죠? 벡터였죠. 그래서 이 행렬과 벡터의 곱, 이 AX는 말했던 앞에 나오는 행렬과 이 벡터의 곱이 되겠고요. 자, 그럼 이거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번 보면 A가요. 아까 그랬습니다. A가 M by N이에요. 그 다음 X는 뭐였어요? A 곱하기 X였는데 X는 이게 성분이 N개니까 요거는 뭐냐면 크기가 N by 1이 됩니다. 자, 행렬로 한번 생각해 보면, 행렬의 곱은 생각해 보면 M by N과 N by 1을 서로 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간의 것은 없어지고 결과로 나오는 AX, 즉 행렬과 벡터의 곱은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전체의 크기는 M by 1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X는, AX는 뭘 의미하냐? A의 열벡터는 얘네들입니다. A1, A2, AN. 여기 나오는 이 각각이 열벡터입니다. 각각이 열벡터. 자, 이 열벡터들이 X의 성분들 하면은 우리가 X가 N개의 성분이 있으니까 X1부터 XN까지의 성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X의 성분들을 가중치로 하는 1차 결합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즉, 자, 행렬 A와 X의 곱은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이게 바로
A의 열 벡터들을 각각 A1, A2, AN이라고 하면 이것들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즉 이때 가중치는 여기 뒤에 나오는 벡터의 성분들 X1, X2 그리고 XN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행렬 곱하기 벡터를 하게 되면 이 내용들은 그 행렬의 열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내고 1차 결합에 나오는 가중치들은 뒤에 나온 벡터들에 대응하는 성분 값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들이 지금 이해해야 될 선형 대수학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야기하는 A 곱하기 X다. A 곱하기 행렬 곱하기 벡터라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A 행렬의 열 벡터들의 1차 결합이고 1차 결합할 때 쓰는 가중치들은 바로 X의 성분이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보면 자 행렬 이게 A죠. A를 이제 열 벡터로 표현한 것이고요. 요게 이제 X인데 X 벡터인데 X 벡터를 성분으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X1 곱하기 A1 열 벡터 더하기 X2 더하기 A2 열 벡터 더하기 XN 곱하기 AN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행렬 A와 벡터 X의 그 곱이 정의가 되려면요. A의 열의 개수하고 그 다음에 X의 성분의 개수 즉 X의 뭡니까? 행의 개수하고 같아야 되죠. 그죠? 행의 개수. 넘버 오브 행. 이게 정의가 이렇게 같을 때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들을 잘 알아두길 바라겠고요.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이렇게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게 지금 크기가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이거를 우리가 앞에 있는 행렬은 이게 2 곱하기 2 by 3가 되고 이거는 뭐예요? 3 by 1입니다. 따라서 중간에 앞에 거의 열의 개수하고 뒤에 거의 행의 개수 같기 때문에 정의가 되고요. 이거를 풀면 뭐가 돼요? 뭐가 나오냐면 이게 2 by 1 왜냐하면 3, 3은 없어지고 남는 거는 2, 1로 나오니까 2 by 1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럼 2 by 1은 이제 열 벡터인데 행이 2개짜리죠. 그럼 위에는 뭐가 와요? 위에는 여기에 나오는 정보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보는 뭐예요? 행렬의 곱 어떻게 했었어요? 첫 번째 1행 1렬은 어떻게 옵니까? 1행 1렬 행렬 곱한 거에 1행 1렬은 어떻게 나와요? 첫 번째 행과 앞에 있는 거에 첫 번째 행과 뒤에 있는 거에 첫 번째 열을 내적한 거죠. 내적이라는 거는 각각 성분끼리 곱해서 더하는 겁니다. 그럼 더하면 4 더하기 2, 3은 6, 10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이니까 얼마가 돼요? 이거는 3이 되죠. 이렇게 되고 요 내용 어떻게 돼요? 요거는 2행 1렬이니까 앞에 거에 2행에다가 그 다음에 뒤에 거에 1렬의 내적입니다. 그럼 0 곱하기 4는 제로가 되고요. 더하기 마이너스 5 곱하기 3은 마이너스 15 더하기 3, 7이 21 하니까 마이너스 15 더하기 21이니까 6이 되죠.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이건 알고 있었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걸 어떻게 보라는 겁니까? 자, 여기서는 어떻게 보라냐면 이게 행렬이고 매트릭스고 이게 이제 벡터죠. 따라서 행렬과 벡터의 곱을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얘네들의 앞에 나오는 매트릭스의 열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보라는 거죠. 열 벡터들을 나눠보면 이게 열 벡터고요. 이게 열 벡터고요. 이게 열 벡터입니다. 얘네들의 1차 결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 벡터 이거고요. 두 번째 열 벡터는 2-5가 되고요. 세 번째 열 벡터는 뭡니까? 마이너스 1, 3이죠. 이렇게 열 벡터들의 1차 결합인데 이때 1차 결합 첫 번째 열 벡터에 나오는 가중치를 여기 벡터의 첫 번째 성분으로 하라는 겁니다. 4가 되고요. 두 번째는 3이 되고요. 세 번째는 7로 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다 더하라는 겁니다.
자, 이거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더하면, 자, 위의 성분들 다 더하면 4 더하기 3이 6 해서 6이고 빼기 7 되고요. 두 번째 행의 값은 0, 그 다음에 3, 5, 15, 3, 7이 21 해서 계산해 보면 3, 6 어때요?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 확인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뒤에 나오는 형태들로 결과를 보라는 겁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요거는 행렬이 3 곱하기 그러니까 3 by 2가 되고 요거는 2 by 1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결과를 계산해 보면 이 행렬과 곱의 결과로 나오는 건 어떻게 돼요? 3 by 1이 되겠죠. 자, 이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렬과 벡터의 곱이기 때문에 결과는 이 행렬의 열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그 개수들은 뭐라 보라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벡터들의 성분으로 보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열 벡터는 위에 첫 번째 있는 성분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2, 8, 마이너스 5가 되고 두 번째는 7이 가중치가 되고요. 두 번째 열 벡터 마이너스 3, 0, 2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보라는 거죠.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첫 번째 성분은 4, 2, 8 빼기 3, 7이 21 되고 두 번째는 4, 8이 32 더하기 0가 되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5, 4, 20이니까 마이너스 20 더하기 7이 14 이렇게 됩니다. 그죠? 계산해 보면 이거는 21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3이 되고요. 이거는 32가 되고요. 이거는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요. A하고 X의 곱은 여러분들이 A의 열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가중치는 각각 대응하는 X의 성분들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됩니다. 자, 이게 예제 1번이고요. 자, 예제 2번 한번 봅시다. 자, 예제 2번은요. 주어진 어떤 식이 있는데 요거를 행렬과 벡터의 곱으로 한번 표현해 보라는 겁니다. 자, 여기 나오는 V1, V2, V3는 자, 이게 있는데 이 성분들의 크기는요. Rn입니다. Rn. 즉 각각의 벡터들은 n개의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행렬과 벡터의 곱으로 나타내 보라고 하면은 이걸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자, 행렬과 벡터의 곱은 각 행렬들의 열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낸다고 그랬죠. 그때 앞에 나오는 이 개수들이 가중치가 되고 이 가중치들로 되어 있는 벡터를 이 V1, V2, V3를 열 벡터로 가지는 행렬에다 곱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렬 곱하기 벡터의 곱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일단 V1이라는 열 벡터가 있고요. V2라는 열 벡터가 있고요. V3라는 열 벡터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있고 이거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각각의 성분이 n 개가 있으니까 이건 n by 3가 되고 두 번째 곱해주려면은 이거는 3 by 1이 돼야 되죠. 자, 여기에 가중치는 뭐가 돼요? 3, 마이너스 5, 7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나타내면 됩니다. 자, 이거를 풀어서 쓰면 3V1 빼기 5V2 더하기 7V3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걸 그러면 이제 요거는 앞에 거 요거를 우리가 A라고 하고 요거를 우리가 X라고 하면 이거는 A 곱하기 X 요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예제 2번입니다. 그래서 다음 넘어가면요.
자, 다음 우리가 매트릭스 이퀘이션에서 행렬 방정식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어떠한 즉 모든 벡터 방정식을 E와 동치인 AX = B의 형태의 행렬 방정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일단 우리가 선형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나오는 이게 선형계죠. 선형계 연립 방정식계입니다. x1 플러스 2x2 빼기 x3은 4 마이너스 5x2 더하기 3x = 1입니다. 이게 주어진 연립 방정식이에요. 미지수의 숫자는 3개고 식의 개수는 2개입니다. 자, 이것을요, 이거와 동치라는 건 같은 해집합을 가진다는 거예요. 벡터 방정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벡터 방정식으로. 자, 이것을 이제 벡터 방정식으로 쓰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x1에 해당되는 개수 1, 0, x2에 해당되는 개수 2, -5, 그리고 x3에 해당되는 -1, 3 이렇게 개수로 뽑아낼 수가 있고 오른쪽에 있는 건 4, 1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나와요? 이게 첫 번째 행이죠. x1 더하기 2x2 빼기 x3은 4. 밑에 식은 0x1 더하기 -5x2 더하기 3x = 1. 자, 이 선형계를 이와 같은 벡터 방정식으로 쓸 수가 있고 이 선형계의 해 x1, 2, 3와 이것을 만족하는 해 x1, 2, 3는 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동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거는 동치라는 건 동등하다는 거예요. 이퀴벌런트하다는 겁니다. 그죠? 이러한 식으로 쓸 수 있고 또는 우리가 이 선형계를 실제로는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개수행렬로 A로 우리가 뽑아냅니다. A는 2, 1, -1, 0, -3 이렇게 뽑아낼 수 있고 이 부분은 이제 미지수 변수 미지수로 가지고 있는 x1, 2, 3를 가지는 x 벡터가 되고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B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선형계를 이렇게 쓰는 것도 동치입니다. 이렇게 벡터 방정식으로 쓰는 것도 동치예요. 왜 그러냐면 해가 같기 때문에요. 결국은 이것 두 개도 같은 거죠. 그죠?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자, 여기 나오는 이 벡터 방정식은 어떻게 썼어요? 여기 나오는 행렬과 미지수 벡터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곱을 쓰면 어떻게 돼요? x1 곱하기 첫 번째 열벡터 더하기 x2 곱하기 두 번째 열벡터 더하기 x3 곱하기 세 번째 열벡터 위에 나오는 이 벡터 방정식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개가 다 똑같은 겁니다. 동치예요, 동치. 그죠? 그래서 여기서 x1, 2, 3를 계산하라고 이 첫 번째 선형계를 주던지 또는 여기와 나오는 행렬 방정식. 자, 이거는 이제 행렬 방정식이에요. 매트릭스 이퀘이션 행렬 방정식. 자, 이렇게 주던지 또는 여기 나오는 벡터 방정식으로 주던지 다 똑같은 해를 가지고 얘네들은 다 동치입니다. 이퀴벌런트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건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겠고 자, 그 다음 자, 정리 3번입니다. 정리 3번. 금방 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둔 겁니다. 자, 행렬 A가 있어요. 행렬 A는 n by n입니다. n by n. 자, 그래서 열 벡터들이요. 컬럼 벡터들이 이렇게 n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벡터들은 열 벡터들은 성분이 몇 개가 돼요? m개가 되겠죠. m개. 자, 그리고 여기 B는 여러분들 RM에 속하죠. 왜냐하면 컬럼 벡터의
성분의 수하고 똑같은 숫자 m개의 성분을 가지는 벡터가 됩니다. 그죠? 요거일 때 앞에서 이야기했어요. 행렬 방정식으로 주어지는 ax equal b. 자, 여기서 a는 m by n이고요. 여기 x는 n by 1이고요. 여기 b는 뭐가 돼요? 계산해 보면 m by 1입니다. 그죠? 이렇게 되죠. 자, 이 행렬 방정식 ax equal b는 다음 벡터 방정식과 같은 해집합을 갖는다. 즉 얘네들이 동치라는 거죠. 자, 어떻게 나와요? 요거는 자, 행렬 곱하기 벡터기 때문에 나오는 것은 이 x의 성분을 가중치로 하는 행렬 a의 열 벡터들의 1차 결합 이렇게 나오죠. x1, a1, a1은 열 벡터입니다. 더하기 x2, a2 더하기 xn, an 이꼴 오른쪽에 있는 b. 자, 요게 이렇게 된다는 거고, 또 요 내용은 뭡니까? 이 내용이나 이 내용은 뭘 의미해요? 다음과 같은 첨가 행렬을 갖는 성령 방정식계와 같은 해집합을 갖는다는 거. 이것도 동치라는 거죠. 자, ax equal b를 갖는 첨가 행렬. ax equal b의 첨가 행렬은 뭐예요? 바로 a, b죠. 그죠? a, b입니다. 이게 첨가 행렬이에요. 자, 이걸 이렇게 쓰고 a 행렬 대신에 이걸 열 벡터로 나타내는 겁니다. 각각의 열 벡터로 이렇게 나타내고 b를 쓰면 b도 어떻게 보면 열 벡터죠. 자, 이거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1번, 2번, 3번 얘네들이 다 같은 의미다. 같은 해집합을 갖는다 라는 겁니다. 이게 정리 3번입니다. 자, 여기 나오는 자, 정리 3번은요. 정리 3번은 사실은 이제 선형 대수학에서 주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통찰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아, 이 행렬 방정식 ax equal b와 그다음 첨가 행렬 a, b와 그리고 벡터 방정식 x1, a1 더하기 x2, a2 더하기 xn, an equal b하고 이게 다 똑같은 내용이구나. 즉 같은 내용인데 서로 다른 방법으로 나타낸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이제 선형 대수학에 대해서 이제 한 단계 진보한 어떤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행렬 방정식, 첫 번째 건 행렬 방정식으로, 두 번째는 벡터 방정식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선형계에서 나오는 첨가 행렬 그대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1, 2, 3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를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익숙한 부분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제일 익숙한 부분이 뭐냐 하면요, 결국은 1번이 주어지든 2번이 주어지든 3번이 주어지든 여러분들이 풀이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이러한 방정식계를 모두, 이러한 주어진 방정식계는 사실 풀이 방법에서는 풀 때는 어떻게 되냐면 모두 첨가 행렬 A, B를 행축약, 즉 행연산이죠. 행연산해서 풀이를 하게 됩니다. 즉 답을 계산할 때는 이 같은 해집합을 가지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실제로 x1, x2, xn이 무엇인지를 구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행축약 또는 행연산을 해서 풀이를 하게 된다.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수업을 이제 시작했어요. 행렬이 무엇인지, 벡터가 무엇인지 쭉 이야기하고, 그리고 초기에 주어진 선형 연립 방정식에 대해서 행연산, 교체, 교환, 그리고 스칼라 곱이 있었죠.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주어진 행렬을 A, B가 주어지면 A, B가 주어지면 행연산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뭐로 바꿨어요? U, C로 바꿨고, 다시 더 추가해서 기역 사다리꼴 형태 R, D 형태로
이와 같이 핵연산을 통해서 해를 구했죠. 결국은 해를 구할 때는 핵연산 통해서 해를 구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 요 세 개는 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같은 해집합을 나타내는 동치관계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행렬 A와 벡터 X의 곱은 열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해의 존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방정식 AX = B죠. 그죠? 자, 그러면 방정식 AX = B가 해를 갖기 위한 해를 갖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 B가 A의 열 벡터들로 1차 결합, A의 열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느냐? 그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AX = B가 해를 갖는다. 즉, 해를 갖는다는 건 뭐예요? 이 만족하는 이 X가 어떤 구체적인 값을 가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인 값을 가진다는 건 뭐예요? B = A의 열 벡터들의 1차 결합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해를 갖는다는 게 바로 이 B가, 여기서 B는 어떻게 저거 써보면, 풀어서 써보면 B는 이렇게 되는 거죠. X1, A1, 그 다음에 X2, A2 해서 XN, AN 이렇게 되는 거죠. 해가 있다는 게. 그래서 해가 있는 것은 결국 이와 같은 관계를 만족하는 여기 나오는 X1, X2, XN 이것들을 다 이게 바로 이거의 솔루션인 거죠. 솔루션. 자, 이렇기 때문에 해가 있다는 것은 이러한 관계를 만족시키는 X1, X2, XN이 있다. 즉 B가 A의 열 벡터들의 1차 결합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것들을 또 다른 방법으로 또 표현할 수 있어요. 벡터 B가 여기 나오는 벡터 B가 여기에 속하느냐? 스팬이 뭐라고 그랬어요? 스팬은 여기에 있는 벡터들의 모든 1차 결합을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벡터 B가 스팬 이거에 속한다는 것은 즉 스팬에 속하게 되면 벡터 B가 이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시가 된다는 거예요.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은 X1, X2, XN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거는 결국 AX = B가 해를 갖는다라는 것과 얘네들이 또 동치, 이퀴벌런트입니다.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죠? 동치. 이게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형대수학은요 수학인데 실제로 보면 이 슬라이드 보면 숫자는 하나도 없죠. 숫자는 없고 순수 말뿐이에요. 그죠? 말과 그리고 여기 나오는 변수들밖에 없는데 이 표현하는 것들이 머릿속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로 표현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려지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선형대수학 수업들을 잘 따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고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더 확장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데 그건 뭐냐면 이제 좀 더 우리가 다뤄야 될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여기 주어진 AX = B가 이 특정한 B, 정해진 B가 아니라 이제 임의의 B에 대해서 해를 갖느냐는 문제로 우리가 조금 더 넓은 개념의 좀 확장된 문제를 한번 고려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A는 개수행렬에서 나오는 그 행렬이고요. X는 여기 나오는 앞에 1차 결합에 나오는 가중치들인데 이때 B가 여기 나오는 B가 오른쪽에 나오는 B가 임의의 B 모든 B가 다 어떠한 B가 오더라도 이 AX = B가 해를 가지느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냐? 이제 그걸 이제 배우겠다는 거죠. 답은 어떻게 되냐면 벡터 B가요. 그죠?
스팬 여기에 속하면 항상 해를 가지게 됩니다. 항상 해를 가지게 돼요. 그죠? 그런 뒤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긴 한데 그걸 미리 이야기하면 B가 이 A의 열벡터들의 스팬에 속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B가 와도 항상 이 AX = B는 해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한번 예제 3번을 통해서 한번 봅시다. 방정식 위에서 물어봤던 내용이랑 똑같죠? 방정식 AX = B가 AX = B가 임의라는 거죠. 즉 모든 B라는 거예요. B1, B2, B3에 대해서 해를 갖는가? 이걸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어진 이 A하고 B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으면 답이 안 나와요. 뚫어지게 쳐다보면 안 되고, 자, 그러면 아까 뭐였어요? 첫 번째 주어진 게 선형계가 주어졌고, AX = B가 주어졌고, 두 번째는 이걸 벡터 방정식으로 주어졌고, 세 번째는 이제 행렬 방정식으로 주어졌죠. 이제 행렬 방정식으로 주어지는 게 AX = 이제 B가 되고, 이제 이걸 이제 첨가 행렬로 나타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데, 벡터 방정식도 마찬가지,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실제로 풀이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풀이법은? 풀이는, 이거는 행연산을 쓴다고 그랬어요. 행연산.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하면 결국은 행연산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방정식 AX = B가 임의의 B1, B2, B3에 대해서 해를 갖는가, 이걸 풀이하기 위해서는 이것만 그냥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고요. 실제로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의 풀이법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행연산에서부터 시작하죠. 자,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A, B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적어요. 1, 3, 4, 마이너스 4, 2,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7. 첨가행렬이니까 뭐예요? B가 있는데 임의의 B라서 B1, B2, B3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첫 번째 행에서 제일 왼쪽에 0이 아닌 성분, 이걸 피봇이라고 했죠? 피봇에서부터 쭉 계산을 하는 거죠. 그죠? 쭉 계산을 하면 이 부분을 0으로 만들어 줘야 되죠. 그 0으로 만들어지는 연산을 우리가 행연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R2, 두 번째 행은 어떻게 하면 돼요? R2, 지금 있는 R2에다가 더하기 첫 번째 행에다가 4를 곱해서 두 번째 행에다가 더하면 되죠. 그 다음에 R3는 어떻게 하면 돼요? R3는 요거는 R3에다가 첫 번째 행에다가 3을 곱해서 R3에다가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이거대로 그냥 쭉 진행을 합니다. 1, 3, 4, B1 됐고요. 자, 두 번째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다 4 곱해서 더하면 4 더하면 0가 되고 3, 4, 12, 14가 되고요. 여기 4, 4, 16 빼기 6 하면 10이 되고 이건 어떻게 됩니까? B2 그대로 오고요. B2 더하기 4, B1이 되죠.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첫 번째 행에다가 3을 곱해서 더합니다. 자, 여기는 3 더하면 0가 되고요.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행에다가 3 곱하면 3, 3은 9 빼기 2 하니까 7 되고요. 3, 4, 12 빼기 7 하니까 5가 되고요. 자, 여기는 어떻게 하면 돼요? 원래 있던 게 B3였죠. B3였는데 첫 번째 행에 B1에다가 3을 곱해서 더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 피봇은 뭡니까? 얘네들이죠. 피봇, 그 다음 피봇은
얘입니다. 그죠? 피벗 얘네. 자, 그러면 7을 없애야 돼요. 7. 자, 7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여기다가 7을 없애기 위해서. 그러면 이거는 이제 R3를 바꿔야 되는 거죠. R3를 바꿉니다. R3를 바꾸는데 R3를 어떻게 교체를 하냐면 자, 이 부분을 0으로 바꿔주려면 여기에다가 얼마를 하면 돼요? R3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의 R2를 하면 되죠. 맞죠? 그러면 14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더하면 마이너스 7이 되고 이게 없어지죠. 자, 그래서 그대로 적어보면 1, 3, 4 그대로 옵니다. B1은 그대로 오고요. 두 번째도 0, 14, 10은 그대로 옵니다. 그 다음에 B2 플러스 4B1도 그대로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행 봅시다. 자, 두 번째다 2분의 1을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서 더합니다. 자, 이거는 그대로 0이 오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 하면 마이너스 7 더하기 7 제로가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10 하면 마이너스 5 더하기 5는 제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자, 여기는 뭐가 와요? B3 원래 있었던 거 B3 더하기 3B1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뭘 합니까? 두 번째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을 곱해서 더합니다. 그러면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B2가 있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여기다가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2B1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됩니다. 적으면 이렇게 돼요. 자, 마지막에 나온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마지막에 나온 거를 정리를 해보면 자, 이 부분을 정리를 해봅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면 먼저 자, B3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B3는 그대로 있고 빼기 2분의 1 B2가 있고 B1끼리 다 더해보면 뭡니까? 더하기 B1 이렇게 되네요. 그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면 여기도 피봇이 여기입니다. 피봇이 여기고 그 다음 피봇 여기입니다. 제일 마지막 거 한번 볼까요? X1, X2, X3에 해당되는 개수들이 000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나오는 이 부분, 네모친 부분, 즉 이 부분, 이 부분이 만약에 자, 여기에서 여기에 나오는 부분이 만약에 0이 아니라고 해봅시다. 이게 0이 아니라고 쳐요. 그러면 0x1 더하기 0x2 더하기 0x3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 나오는 부분도 0이 아니면 0x1 더하기 0x2 더하기 0x3가 0이 아니다라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모순이 되죠? 그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모순이 됩니다. 모순이 되고 그러면 모순이기 때문에 해가 존재하지 않아요. 해가 없다가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자, 요게 이제 1번 케이스가 되는 거고 2번 케이스에서 여기 나오는 식 그대로 한번 다시 적어볼게요. B1부터 적을게요. B1 빼기 2분의 1 B2 더하기 B3가 0이다. 0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0 x1 더하기 0x2 더하기 0x3 꼴 뭐가 됩니까? 이게 0이니까 모든 개수가 0이고 거기에 해당되는 b도 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0, 0, 0,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그럼 문제가 없고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냐면 자, 여기가 피봇 위치, 여기가 피봇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세 번째는 뭐가 돼요? 우리가 이미 배웠는데 이건 뭐가 돼요? 요거는 프리 베리어블이 되죠. 프리 베리어블이 돼요. 따라서 B1 빼기 2분의 1 B2 플러스 B3 이꼴 제로가 되면
제로가 되면요. 프리 베리어블이 있기 때문에 x1과 x2는 여기 나오는 세 번째 변수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표현이 가능해요. 그죠? 그렇게 되면 무한히 많은 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즉 여기 나오는 조건, 이 조건만 만족하면, 그죠? 이 조건만 만족하면 이 연립방정식 개는 해가 존재한다. 즉 해가 존재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러한 조건만 만족되는 모든 B1, B2, B3를 가지는 B에 대해서 해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요. 여기 있는 방정식, 우리가 여기서 썼던 방정식, 얘네들을 나오는 AX 이꼴 B는 임의의 B에 대해서 해를 갖는 건 아니고요. 단지 B1 빼기 2분의 1 B2 플러스 B3 이꼴 제로가 0이면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B1, B2, B3면 해를 갖는 게 되는 거고, 만약 이게 0이 아니면 그거는 해를 갖지 않는 그런 경우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정리 4번을 한번 볼게요. 정리 4번은 페이지 46페이지입니다. 정리 4번은 페이지 46페이지입니다. 자, A1부터 해서 AN을 열로 갖는, 열벡터로 갖는 행렬을 우리가 생각합시다. A 행렬, 이거는 M by N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뭐 B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기에 정리된 걸로 있는데, 여기 나오는 이 내용들이 다 같은 내용이라는 거야. 자, 이 행렬 A에 대해서 다음은 모두 동치,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임의의 B에 대해서 방정식 AX 이퀄 B가 해를 갖는다. 자, 임의의 B에 대해서 해를 갖는다는 거는, 자, B는 A의 열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임의의 B에 대해서 AX 꼴 B가 해를 갖는다는 거는 어떠한 B가 오더라도 이게 해를 X가 존재한다는 거는 결국 그 임의의 B, 이거는 A의 열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의의 B가 해를 갖는다는 건 결국 뭐냐면, B는 이 A의 열벡터들로 나타내는 모든 1차 결합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A의 열들은 RM을 생성한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자, 요 내용들을 한번 잘 보겠습니다. A의 열들은 RM을 생성한다. 즉 이 말은 뭐냐면, B가 여기서 보면,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가 뭐예요? 임의의 B죠. 임의의 B입니다. 임의의 B이기 때문에 B가 지금 RM이니까 M개의 성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M개의 성분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게 B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R3를 생각해 봅시다. R3. B가 R3에 속했다. 그러면 자, 여기서 M을 우리가 3으로 국한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R3에 속하는 임의의 B에 대해서 AX 이꼴 B가 해를 갖는다고 하면요, 그건 뭐냐 하면, 이 B는 뭐예요? 임의의 R3에 속하기 때문에 이 공간상에 있는 임의의 벡터가 다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B가 속하는 이 공간 R3를 이 열벡터들이 스팬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따라서 B가 R3에 속한다는 경우는 결국 이 방정식 AX 꼴 B에서 A의 열벡터들이 이 R3를 스팬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R3를 모두 표현할 수 있는 1차 결합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따라서 A의 열들은 RM을 생성한다, 스팬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거는 뭐냐면, A는 각 행에서 피봇 위치를 가진다.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나오는 A는 첨가 행렬이 아니라 그냥 계수 행렬을 나타내는 겁니다. 즉 A, B에서 이거를 축약해서 이게 U, C로 갈 때 A는 각항에서 피봇 위치를 가진다고 말하는 거는 이처럼 첨가 행렬을 다 봤을 때 각 첨가 행렬의 모든 행이 피봇 위치를 가진다는 게 아니라 여기 앞에 있는 개수들만 가진다는 거예요. 개수들만 가진다는 거예요. 즉 보면 만약에 3x 우리가 고민하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연립 방정식이 만약에 A가 3x3고요. 그 다음 X가 3x1이고요. B가 3x1이다. 그러면 A는 어떻게 돼요? A는 1행, 2행, 3행을 가지죠. 그러면 A는 각 행에서 피봇 위치를 가진다고 한다면 첫 번째 행에서는 어떻게 해요? 피봇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이 위치라는 거죠. 피봇. 그 다음에 두 번째 행도 각 행에서 피봇을 가지니까 피봇 위치가 있으니까 두 번째 행도 이게 피봇이라는 겁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행 얘도 피봇을 가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얘네들은 항상 해를 가져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자, 요게 A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A, B를 한번 보겠습니다. A, B 첨가 행렬을 보면 자, 요거를 첨가 행렬에서 요렇게 됐다고 치면은 우리가 첨가 행렬을 생각해 보면 자, 첫 번째 피봇이 첫 번째 행이 피봇 여기 가졌고요. 두 번째 피봇이 여기 있었고 세 번째 피봇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B의 위치에는 뭐 어떤 게 와도 상관없어요. B1, B2, B3가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피봇이 있기 때문에 해는 어떻게 돼요? 세 번째 해는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는 이게 피봇이 삼각형이 되면 세 번째 X3는 어떻게 돼요? 세모분의 B3가 답이 되는 거죠. 자, 여기서 X3를 계산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X2를 계산했고 X2를 알기 때문에 여기서 X1을 계산할 수가 있죠. 따라서 개수행렬이 각 행에서 피봇 위치를 가진다는 것은요. B1, B2, B3의 값에 상관없이 항상 그 연립 방정식은 해를 가진다는 뜻이에요. 그죠? B에 상관없이. 그래서 요 네 개의 그 의미들이 다 똑같은 의미라는 거고, 제일 마지막에 각 행에서 피봇 위치를 가진다 했을 때 A가 첨가 행렬이 아니라 계수 행렬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첨가 행렬이 각 행에서 피봇 위치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첨가 행렬일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했는데 첨가 행렬이 피봇 위치를 가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여기 피봇, 세 번째 여기 피봇이 됐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오는 B의 쪽에 오는 값에 상관없이 각 행이 피봇을 가지기 때문에 이 경우는 해를 가집니다. 이 경우는 해가 있어요. 근데 이렇지 않고 피봇이요. 여기서 생기지 않고 피봇이 여기는 0, 0, 0이고 이 부분이 만약에 피봇이 되었다. 즉 첨가 행렬에 이 제일 마지막 오른쪽에 있는 열에서 피봇이 생겼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가 뭐가 됩니까? 여기는 프리 베리어블, 자유 변수가 되죠. 프리 베리어블이 되긴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0x1 더하기 0x2 더하기 0x3가 삼각형이 돼요. 이 삼각형은 피봇이기 때문에 0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모순이 되죠. 여기서 모순이 됩니다. 따라서 모순이기 때문에 해가 존재하지 않아요.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임의의 비에 대해서 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A는 계수행렬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조금씩 반복되긴 하지만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는 그냥 AX 이꼴 B가 아니고 AX를 그냥 계산하라는 겁니다.
AX를 그냥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AX를 계산할 때 아까 어떻게 했어요? 행렬 A와 X의 곱은 X의 성분들을 가중치료하는 A의 열벡터들의 1차 결합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A 곱하기 X에서 나오는 두 번째 엔트리, 두 번째 성분은 뭘까요? 자, 이게 3 by 3고요. 이게 3 by 1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산하고 나면 AX는 뭐가 돼요? AX의 크기는 이 AX 크기는 3 by 1이죠. 그죠? AX의 크기는 3 by 1입니다. 그런 경우에 자, 첫 번째, 두 번째 성분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3 by 1인 즉 이거는 열벡터가 되는 거죠. 열벡터. 열벡터의 두 번째 성분은 뭐예요? 열벡터의 두 번째 성분은 2행입니다. 그죠? 2행. 이건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느냐? 두 번째 성분은. 빨리 계산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는 두 번째 행과 이 열벡터들의 내적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거는 바로 마이너스 1, 5, 마이너스 3과 여기 나오는 x1, x2, x3를 계산해 주면 돼요. 이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1 곱하기 3이고 이거는 3 곱하기 1이기 때문에 결국 나오는 거는 1 곱하기 1 스칼라가 되는 거죠. 계산해 보면 이거는 이거와 이거의 내적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1 더하기 5x2가 되고 마이너스 3x3가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세 번째 성분만 계산해 보자. 세 번째 성분. 세 번째 성분 어떻게 돼요? 여기 나오는 세 번째 행벡터하고 6, 마이너스 2, 8과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x1, x2, x3 이거의 내적을 계산하면 돼요. 6x1 빼기 2x2 플러스 8x3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있는 결과들만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하는 김에 세 번째, 첫 번째 성분은 어떻게 돼요? 첫 번째 성분. 첫 번째 성분은 2, 3, 4가 되고요. x1, x2, x3가 되고요. 해보면 뭐가 돼요? 이거는 2x1 더하기 3x2 더하기 4x3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다 계산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위치의 성분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AX의 첫 번째 성분, AX의 첫 번째 성분은 뭐예요? AX의 첫 번째 성분은 이거죠. 이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AX의 첫 번째 n과 이 첫 번째 n과 X의 곱, X의 성분들의 곱의 합, 즉 뭐다? 요걸 가지고 우리가 다른 용어로 inner product, dot product, 영어로는 dot product 또는 inner 내적 product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요거를 정리를 하면 이 뒤에 나오는 행벡터 법칙입니다. 즉 A 곱하기 X를 계산하는 자 이번에는 행벡터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 AX를 계산할 때 이제는 앞에서는 어떻게 봤었어요? AX를 어떻게 했었어요? A의 열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봤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AX를 계산할 때 이거를 A의 행과 그리고 벡터들을 어떻게 계산해서 몇 번째 성분을 알아낼 수 있는가? 그거를 보는 겁니다. 자, 봅시다. 만일 곱 AX가 정의를 된다고 하면 이 결과적으로 나오는 AX의 I번째 성분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A의 I번째 행과
벡터 xy에 대응하는 성분들을 곱해서 더한 것. 즉 이거의 뭐다? 내적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여기 몇 가지 예가 있어요. 자, 이게 3/2고요. 이게 2/1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오는 행렬의 크기는 3/1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세컨드 엔트리, 두 번째 엔트리는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두 번째 엔트리는 그거는 자, 요거 두 개 행열과 벡터를 곱하면 3/2고요. 2/1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오는 건 3/1입니다. 그러면 이 열 벡터에서 두 번째 엔트리를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는 두 번째 행과 이것만 계산해주면 된다는 거죠. 계산해보면 482 32 더하기 0에서 요거는 32가 된다. 이렇게 바로 계산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엔트리 같은 거 어떻게 해요? third 엔트리.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third 엔트리는 세 번째 행과 벡터를 해주면 돼요. 마이너스 5, 2, 4, 7. 이거에 내적을 해주면 5 곱하기 4 마이너스 20 더하기 27, 24 해서 이거는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거. 어떤 행렬과 여기 벡터입니다. 이거는 3/3가 되고요. 이거는 3/1입니다. 계산하고 나오면 결과가 뭐가 나와요? 3/3 중간에 여기 3, 3은 없어지니까 3/1 결국 3/1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first 엔트리는 어떻게 됩니까? 엔트리는 그건 어떻게 돼요? 첫 번째 행과 얘네들의 곱입니다. 하면 뭐가 나와요? 100 RST 해보면 남는 거는 첫 번째 엔트리는 뭐가 됩니까? R이 남죠? 자, 두 번째 세컨드 엔트리는 뭐가 돼요? 두 번째 엔트리는 이 행과 이 벡터들의 내적입니다. 그러면 0, S, 0입니다. S가 됩니다. 세 번째 엔트리는 뭐예요? 세 번째 성분이라는 거죠. 자, 001과 RST를 곱하는 겁니다. 내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0, 1 곱하기 T니까 T만 남아요. 즉, 얘네들 어떤 매트릭스 곱하기 벡터를 했더니 그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이게 첫 번째 성분은 R이고요. 두 번째는 S고요. 세 번째는 T입니다. 뭐예요? 어떤 행렬 곱하기 벡터 했더니 그 벡터가 그대로 나왔어요. 자, 이렇게 어떤 행렬이나 어떤 벡터에 그 매트릭스를 곱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하는 그러한 행렬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항등 행렬,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항등 행렬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줘야 됩니다. 특징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대각성분이 모두 1이고요. 나머지 대각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엔트들은 모두 제로인 행렬입니다. 자, 이런 행렬을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쓸 때 아이덴티티 매트릭스에서 대문자 i라고 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i에다가 a를 곱하면 이거는 뭐가 돼요? a가 됩니다. 또 a에다가 i를 곱하면 이거 물론 매트릭스들이 크기가 곱해줄 수 있는 크기여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도 a가 됩니다. 만약에 i에다가 x를 곱했다. 그러면 이것도 x가 됩니다. 그죠? 이게 바로 항등행렬 이겁니다.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이렇게 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항등행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마지막에 나오는 자, 행렬과 그 행렬의 곱 AX의 성질입니다. 행렬과 벡터의 곱, 행렬과 벡터의 곱, 즉 AX의 행렬과 벡터의 곱, AX의 성질입니다. 자, A를 우리가 M/N 행렬이라고 하고 벡터 UV를 자, RM에 속해야 되죠. 왜냐하면 A 곱하기 U가 성립하려고 하면
이 벡터들은 자, 크기가 자, RM이 되면 안 되고요. 여기서 UV는 여기가 N이 돼야 됩니다. 여기 그죠? 그래야 여기 계산을 해보면 A 곱하기가 MN이고 요거는 N 곱하기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럴 때 그리고 C가 스칼라일 때 다음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자, 잘 기억을 보면 A는 행렬이고 U하고 V는 벡터입니다. 벡터 두 개를 더한 다음에 행렬 A를 곱하는 거는 A에다가 그러니까 U에다가 A를 곱한 거 더하기 V에다가 A를 곱한 거가 똑같다. 요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벡터 U에다가 스칼라 곱을 한 걸 가지고 한 거에다가 행렬 A를 곱하나 A하고 U를 행렬과 벡터를 먼저 곱한 다음에 C배 하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에 보면 그죠? 48페이지입니다. 페이지 48페이지인데 여기 위에 조금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고치세요. A 갈로 U 더하기 V는 AU 더하기 AV가 되고 그 다음에 A 갈로 CU는 C 갈로 AU가 됩니다. 여기 뒤에 있는 부분들은 잘못됐으니까 다 지우도록 하고요. 자,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어서 한번 왜 그런지 간단하게 해보면요.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그냥 n이 여기서는 그냥 증명을 할 때 너무 큰 걸 할 수는 없고 n이 그냥 3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이겁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u하고 v를 더해서 a를 곱하는 거는 au 더하기 av랑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시작했을 때 그죠?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정리를 하면 요 내용이 나오는지를 증명을 하면 돼요.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A 행렬 곱하기 U 더하기 V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풀어 쓰겠습니다. A의 열벡터들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A1 열벡터, A2 열벡터, A3 열벡터로 하고요. U 더하기 V는 U는 어떻게 돼요? U는 우리가 지금 N을 3위로 했기 때문에 U1, U2, U3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V는 어떻게 돼요? 성분이 V1, V2, V3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U하고 V를 더하면 각각의 성분 더하면 되죠. 그래서 각각의 성분 다 더한 겁니다. 자,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요것도 행렬이고, 요거는 벡터예요. 그죠? 요거는 행렬이고, 요거는 벡터이기 때문에 행렬 곱하기 벡터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 나오는 벡터의 각각의 성분들을 가중치로 하는 A의 열 벡터들의 1차 결합이죠. 그냥 그대로 씁니다. 그러면 가중치가 여기 이렇게 오고요. 첫 번째 성분이 오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해당되는 A의 첫 번째 컬럼 벡터, 열 벡터가 옵니다. 더하기 1차 결합이니까 그 다음 뭐 어떻게 해요? 두 번째 성분 옵니다. 여기 그대로 오고요. 두 번째 성분 여기 왔고요. 여기에 대응되는 A2 열 벡터 더하기 세 번째 성분 오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A3 열 벡터 옵니다. 그죠? 이게 바로 행렬과 벡터의 곱은 그 벡터들의 성분들을 가중치로 하는 A 행렬의 열 벡터들의 1차 결합이다 라는 내용으로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풀어 쓸게요. 풀어 씁니다. 자, A1, A2, A3가 U1, V1 이렇게 다 돼 있는데 따로따로 나눠 썼습니다. U1, A1 더하기 U2, A2 그 다음에 U3, A3 따로 한번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 나머지 남는 건 뭐예요? V1, A1, V2, A2, V3, A3 이렇게 따로 씁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줄여요. 어떻게 줄이냐? 자, 행렬과 벡터의 곱은 그 벡터의 성분들과 앞에 있는 행렬의 열 벡터들의 1차 결합이다 라는 것들을 반대로 이용하면 자, 여기 나오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A 곱하기 U로 바꿀 수가 있고 뒤에 거는 뭐가 돼요? 뒤에 거는 이거는 A 곱하기 V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A 갈로 U 더하기 V로 시작해서 이게 정리를 쭉 유도를 했더니 이게 결국은 AU 더하기 AV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n을 3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거는 n을 우리가 무한대로 늘려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증명이 되었고요. 자, 두 번째까지 증명을 간단하게 진행을 해봅시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같습니다. 먼저 벡터에다가 스칼라 가중치를 곱한 것에다가 a를 행렬을 곱한 거와 au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스칼라 곱을 한 거랑 똑같다는 증명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u는 u 벡터는요 u1, u2, u3라고 생각합니다. 즉 n equal 3에 대해서 해보는 거죠. 그럼 처음에 주어진 거 그대로 씁니다. 이렇게 씁니다. a를 자 여기도 c 곱하기 u는 벡터의 스칼라 배한 거기 때문에 결국 벡터입니다. 그래서 행렬 곱하기 벡터예요. 행렬을 열 벡터로 a1, a2, a3로 쓰고요. 그 다음에 cu 부분을 우리가 여기 있는 성분들로 씁니다. 자, 스칼라배이기 때문에 각각의 성분을 c배 하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행렬 곱하기 벡터이기 때문에 이 각각의 성분들을 가중치로 하는 A의 열 벡터들의 1차 결합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가중치 오고 첫 번째 열 벡터 더하기 가중치 오고 두 번째 열 벡터 더하기 가중치 오고 세 번째 열 벡터가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자, C는 스칼라기 때문에 다 이렇게 묶어내요. 앞으로 C로 묶어냅니다. 이렇게 C로 묶어내면 U1 A1 더하기 C U2 A2 더하기 C U3 A3입니다. 그죠? 자, C가 있으니까 이걸 한목에 다 앞으로 다 묶어내고 갈로를 씁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돼요? U1 A1 더하기 U2 A2 U3 A3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가 돼요? A 곱하기 U의 행렬 A와 U의 곱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AU로 쓰고 앞에 있는 C를 쓰면 자 A 갈로 CU가 C 갈로 AU로 바뀌는 것을 이렇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왔던 이 두 가지의 특징들은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면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한 번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둬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행렬 방정식 AX equal B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제 이 선형 방정식 관련되는 선형 연립 방정식 관련해서 남은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선형계의 해집합 완전한 해를 어떻게 나타내는가 예전에 한번 설명을 했었습니다. 매개 변수 벡터 형태로 나타내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이제 좀 더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선형 방정식 AX equal B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정리 한번 서머리를 해보면 AX equal B라는 어떤 행렬 방정식 또 이것을 벡터 방정식으로 나타낸 것, 그 다음에 이 개수 행렬과 B 벡터를 합쳐놓은 첨가 행렬, 이 세 가지가 등가라는 겁니다. 이퀴벌런트하다는 거고 동일한 해를 가진다는 거고 만약에 AX equal B에서 임의의 B에 대해서 해를 항상 가지려고 하면 뭐냐면은 B가 그 스팬 A의 열 벡터들 안에 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좋겠습니다.